네, 질문을 해봅시다. 우선 1권부터 할게요. 1권 하고 그 다음에 2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질문. 딱히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좀 있네요. 네, 2권까지 다 스캔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1권만 스캔이 돼 있네요. 낭패입니다. 네, 문제를 보고 칠판에 써야 돼요. 2권에서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없어요? 너무 어제 수업을 했나? 그러면 진도 나갑시다. 네. 자, 오늘 보는 건 뭐냐면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볼 거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가고 예, 그래서 최고점을 찍을 때랑 최저점을 찍을 때랑 뭐 이런 것들 해서 볼 겁니다. 됐죠?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접선의 방정식에 관련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곡선 위에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랑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말이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도 확인했었어요. 그치? 접선 뭐 절대값 씌워놓고 얘가 접선 이렇게 찾는 것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자, 오늘 활용 2에서는 말 그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볼 겁니다. 올라간다는 건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건 반대로 감소하는 걸 뜻해요. 그럼 올라가는 애들은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죠? 올라가는 경우를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미분계수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쵸? 그럼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 거야.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들을 다 이렇게 그어보면 이 점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다 그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는 어디든지 직선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면 그냥 직선 그 자체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 주황색으로 그려진 이 접선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울기가 다 어때요? 0보다 크죠? 이렇게 생긴 애들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요 도함수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값을 다 대입해 봤을 때 다 0보다 큰 애들만 등장을 하게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반대로 내려가는 애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요렇게 내려가고 뭐 요렇게 내려가고 일자로 내려가고 요런 애들을 한번 봅시다. 이런 애들은 여기에서의 접선이라든가 여기에서의 접선이라든가 아니면 요 점에서의 접선 어느 점에서의 접선을 긋던지 간에 전부 다 기울기가 어때요? 0보다? 작아요. 얘네들은 미분하면 0보다 작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에서는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는 걸 알고 감소하는 그래프에서는 미분계수가 0보다 작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걸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f'A라는 값이 자, 요거는 A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저 미분계수가 양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A는
증가하는 구간에 속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증가하는 어딘가쯤에 A라는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반대로 F'A가 0보다 작으면 A는 감소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볼 건 뭐냐면 A에서 A가 증가하는 구간에 있다. 그럼 F'A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걸로는 0보다 크다고 이렇게 배웁니다. 그죠? 근데 말이 앞뒤가 바뀌면 이때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A가 증가하는 구간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가 나오면 우리는 풀 때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다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A가 감소하는 구간에 있다. 그럼 F'A라는 애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런 게 등장을 하냐? 선생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봐줄게요. 자, 저게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면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봅시다. 이때 x 값이 0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됐죠? F'X 얘를 구해보면 3x의 제곱이고 F'0이라는 애는 0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0이야. 증가하나 감소하나 몰라요. 얘가 만약에 1이었다고 하면 증가하는 구간에 속했을 거야. 그죠? 근데 0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가 그럼 증가하는 쪽인가 감소하는 쪽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앞뒤를 봅니다. 얘 그래프를 잘 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X축.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0이라는 이 부분도 증가하는 구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는 0에서 이미 증가한다는 걸 그래프로 확인했어요. 그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0보다 다 크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거의 이 0이라는 지점의 약간 왼쪽과 약간 오른쪽을 확인하시면 돼요. 약간 왼쪽으로 가면 일단 밑으로 내려가죠. 오른쪽으로 가면 일단 위로 올라가죠. 그럼 얘는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이다라는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얘기예요. 미분계수가 0이다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얘기고, 기울기가 0이란 얘기는 직선이 뭐야? X축에 평행한 접선이 등장을 한다. 이해됐습니까?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요렇게 뚫고 지나가는 건 교점이잖아. 근데 얘는 접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 그냥 좀 특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약간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렇게 뚫고 지나가더라도 얘를 접선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보니 접선이 X축에 평행해.
기울기가 0이야 라고 판단이 돼. 그러면 얘는 증가하는 구간인지 감소하는 구간인지는 직접 앞뒤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한번 보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꼭지점의 x좌표를 a라고 하자. 그럼 a를 기준으로 a의 왼쪽, 다시 말해서 x가 a보다 작으면 미분계수는 어떻게 나와요?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a보다 작은 x값들은 어떤 구간에 속해 있냐 이거야.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하는 구간에 있죠, 다. 얘네들은 감소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미분계수를 보면 다 0보다 작아요. 그지? 바꿔서 x가 a보다 크면 f'x라는 애는 다 0보다 커집니다. 증가하니까. 이해됐습니까? 우리 친구는 주원이니? 죽었니? 주원아? 정신 좀 차려봐. 혹시 다 아는 거라서 조는 거예요? 다 아는 거라서 졸고 있을 바에는 반을 옮기세요. A반으로. 거기 가면 조금 더 어려운 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옮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선생님은 지난번에도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다 그냥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럼 난 문제풀이를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반을 옮겨달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럼 옮겨 주실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은 그럼 A를 기준으로 왼쪽은 감소하고 오른쪽은 증가하는구나 라는 대략적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거 3차식을 봅시다. 3차식을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그 다음 여기를 기준으로 나눠질 거라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자. 그럼 X가 A보다 작거나 X가 B보다 크면 A보다 작은 구간은 오른쪽으로 갈 때 위로 올라가요. 맞죠? 마찬가지 B보다 큰 구간도 오른쪽으로 가면 위로 올라가요. 증가하는 함수란 얘기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미분계수가 0보다 커야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바꿔서 X가 A에서부터 B까지다. 그럼 요 범위 안에서는 미분계수가 음수야. 내려가잖아. 여기는 오른쪽 아래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들이나 누군가가 함수의 진행 방향을 물어보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시간의 흐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진 않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얘는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물어보면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를 봐야 돼요.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가지고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얘는 내려가잖아. 그럼 증가야 감소야. 헷갈린다고. 그래서 방향은 한쪽으로 정해요. 시간처럼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걸 나타낼 때 미분계수를 이용을 해요. 그럼 봐봐. 그래프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fx가 x 세제곱 플러스 3x라고 가정을 해보자. 됐습니까? 얘를 미분했어. 그럼 3x 제곱 더하기 3이에요. 0이랑 같아질 수조차 없죠. x가 어떤 실수가 오든지 간에 무조건 0보다는 커져요. 심지어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지. 3보다 크거나 같아져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바꿔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다시 따라 들어오면 f'x는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돼요? 0보다? 같다도 들어가야지.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얘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지면 증가감소가 확실하게 나눠지지만 f'x가 0일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럼 0이랑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식을 찾아서 풀어내야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연산입니다. 주로 어떤 연산이 나오냐면 2차 함수. 2차 함수에 대한 연산이 나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말을 써요. 언제? 고1 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할 때 a 값의 범위는 했을 때 어떻게 찾아요? 뭐로 찾았어요? 그냥 대충 찍었어? 뭘로 찾아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구나. 이거 지금 2차 함수죠? 2차 함수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는 다 0보다 큰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은 0보다 작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 그림은 안 된다가 됩니다. 그럼 가능하려면 그래프가 이제 또 다른 게 떠올라요. 맞아. 이렇게 생긴 애도 있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었어. 가능합니다. 다 0보다 크니까. 가능합니다. 0보다 큰데 같아도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작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누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뭘 갖고 나눴어요? 판별식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이런 경우는 판별식이 0이야. 얘네들을 동시에 가지고 가야 돼.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둘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2차 함수에서 이런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놓고 푸는 경우가 과반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됐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질 때는 이렇게 친절하게 그래프를 주지 않아요, 잘. 대부분 다 이런 전제 조건을 깝니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라는 말은 미분계수가 전부 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걔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아래로 내려가는 애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보는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야 되는데 어떤 의문이냐? 빠진 숫자가 있어요. 범위를 잘 보면. 누가 빠졌어요? X값의 범위를 잘 살펴보면 실수의 전체가 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죠? 어떤 게 빠졌어요? A가 빠졌어요. 얘가 어디 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빠져 있습니까? A와 B가 빠져 있죠. 그럼 얘네는 증가 아니야. 감소 아니야. 그럼 얘는 뭔데? 그때부터 하나를 더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더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걸 우리가 극값이라고 불러요. 극대와 극소로 분류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다시. 얘네들 각각은 다 극값이야. 극점이라고 부릅니다. 극점. 극점. 여기도 극점.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올라가는데 이 극점까지만 올라갔다가 최고치를 찍고 내려오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극대라고 불러요. 크니까 얘는 반대로 최저점을 찍어요. 가장 작아. 그래서 작을 소자를 써서 이런 애들은 극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극대라는 건 올라가다가 최고점 찍고 내려올 때 그 최고점을 극대라고 했고, 내려가다가 최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면 거기를 극소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우리가 뭐 문학하듯이 글로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 뭔가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뀔 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그걸 우리는 극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됐어요? 그 다음 반대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구간으로 바뀌면,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이걸 우리가 극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잘 봐. 얘가 극대 극소의 정의예요. 정의.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뭘 오해하지 말아야 되냐면 여기에 미분계수나 미분에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극대극소의 정의는 미분과는 관련이 없어요. 실제로. 극대극소라는 건 올라가다 내려가는 고지점이 무조건 극대인 거고, 내려가다 올라가면 고지점이 무조건 극소인 거야. 미분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생겨서 첨점이 있다. 이런 점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이 점을 우리가 극소라고 부르고 요 점을 극대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다 보니 얘는 꺾인 점도 상관없구나까지라는 걸 알고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다항함수, 극대극소. 다항함수의 극대극소를 찾는 방법이에요.
됐니? 다음 함수에서 극대극소를 찾는 방법. 첫 번째, f'x는 일단 0이 되는 애를 찾습니다. 됐죠? 두 번째, f'x의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극대극소가 다 나옵니다. 됐어요? 자, 지금부터 구분하는 걸 알려줄게요. 호호호호. 자, 어떤 식이 있는데, y는 fx, f'x예요. f'x. 미분해 놓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됐죠? 요 점을 A, 요 점을 B, 요 점을 C라고 할게요. 됐죠? 자, 지금 여기서의 목적은 헷갈리게 하자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분을 한다는 게 무슨 구분이냐? 잘 보세요. 도함수의 그래프의 구분 지점은 무조건 0이에요. 됐니? 도함수의 값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만 관계가 있어요. 이해돼요? 얘가 X축 위에 있으면 뭐야? 미분계수가 양수란 얘기죠? 자, 그럼 B라는 애랑 관련이 있어 없어? 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따질 때. 이해돼?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애들하고 아래에 있는 애들하고 요렇게만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준이 누가 되는 거야? A가 기준이 되겠죠. 저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으면 X값이 들어가는 X값이 A보다 작으면 미분계수가 음수야. 맞냐? 음수란 얘기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부분이기 때문에 감소야. 내려오고 있는 중이야. 원래 그래프가. 미분하기 전 그래프가. 그러다가 A점을 지나는 순간 뭐가 돼요? 양수로 바뀌면서 증가가 됐죠. 여기를 지나는 순간 얘네들은 다 플러스가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올라가면 얘는 증가야. 그럼 이 A라는 지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증가 감소하다가 A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증가로 바뀌어요. 그럼 이 점은 극점이다. 맞아요? 극대 극소 중에 어떤 거예요? 극소가 되겠지. 얘는 극소인 거야. 그 다음에 0 되는 애를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C라는 점에서 0이 되긴 합니다. 그죠? 잘 봐. 0보다 큰 부분에서 와. 0보다 커요. 큰데 이 지점을 지나는 순간에만 0이 됐다가 다시 0보다 커져요. 바꿔 얘기를 하면 증가하다가 이 순간에 증가하는 추세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뭐야?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증가하는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항상 다항함수에서 극대극소를 찾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분해서 0 되는 애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해봅시다. 여기 X축이 있어요.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보자. 얘가 F'X예요. 됐죠? 요게 F'X일 때 극대점과 극소점 구분을 해보자 이거야. 자, 먼저 0이 되는 애를 일단 체크를 합니다. 6군데가 있어요. 맞지? 6군데 중에 스쳐 지나가는 접점은 제외를 시켜버려요. 어차피 쟤네는 극대든 극소든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뚫고 지나가는 것 중에 음수였다 양수로 바뀌는 구간 되니? 무조건 뭐라 했어? 오른쪽으로 진행하라 그랬지? 음수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감소하다, 증가한다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점이 극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점도 극소가 되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바꿔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 증가하다가 감소를 해요. 그럼 최고점을 찍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점을 극대라고 부릅니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도 극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잘 들으세요. 원래 함수가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위아래 극점을 바로 그래프를 보고 찾을 수 있지만 단순히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그래프를 유출을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프 추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추측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추측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미분에서 찾는 거는 언제일 때? 다항함수일 때만 이렇게 건드려서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다른 함수는 극대극소를 못 찾냐?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함수라고 하면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함수자 붙은 거, 다항함수 말고. 대수 때 배웠잖아. 로그함수도 있고 지수함수도 있고 삼각함수도 있죠. 걔네도 다 극대극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 거야? 네, 미적분을 하면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건 다항함수에서 극대극소 찾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외에는 심화미적인 미적분 2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찾는 방법들이 또 다 따로 있어요. 근데 걔는 똑같아요. 미분에서 0 되는 애를 먼저 찾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탄젠트는 극값이 없어요. 사인, 코사인은 극값이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프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 반복되죠? 계속 나와요. 걔네는. 네. 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좀 이해했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극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극대값. 얘는 극대점의 y값이에요. y값 다른 말로 하면 함수값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값. 마찬가지. 극소값도 역시나 극소점의 y값을 극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자, 이게 조금 안 헷갈렸으면 좋겠는데 항상 들어가는 숫자는 x예요. 나온 결과물은 y야. 판단을 뭘로 하냐? y값으로 판단해요. 들어가는 x가 아니라. 원인이 x가 되는 거예요. 원인.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찾는 경우가 있고 결과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마다. 문제를 봤는데 결과를 찾는 거다. 그럼 y값을 항상 신경을 쓰십시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극대극소라는 게 나오고 하나가 더 나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최대 최소 정리했었습니다. 기억나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최대값, 최소값이 항상 존재한다. 아, 미분이 가능한 게 아니구나. 연속이기만 하면 양 구간 안에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항상 들어있다. 그죠? 기억납니까? 그럼 이거를 여기에서는 뭘 갖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딴 소리를 하냐. 자, 여기를 A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했습니다. A에서 B 사이라고 하면 그래프가 사용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맞습니까? 이때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냐 이거야. 그냥 단순히 그림으로 봤을 땐 X가 B일 때 최대값이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 최소값이 되는 건 여기 있는 극소점. 그지?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래프로 보면 간단합니다. 근데 그래프가 안 주어지겠죠. 보통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그래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식이 주어져요. 식. 그럼 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찾냐. 첫 번째, x의 구간 양끝값 함수값 x 구간의 양끝 함수값을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x가 3에서 5까지야. 그럼 F3이랑 F5를 다 구해봐야 돼요. x가 0에서부터 5까지야. 그럼 F0이랑 F5를 구해봐야 돼요. 됐니? 구해서 결과를 일단 써놓고 두 번째, 구간 안의 극값 구간 안에 극값이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극대값은 A, B 사이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안 되지. 구간이 만약에 A와 B 사이다라고 한정이 돼 있으면 이 밖은 사용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극값만 이용해서 크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끝값하고 극값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큰 애가 최대, 제일 작은 애가 최소. 그럼 끝나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도함수 활용 두 번째에서는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중점을 두고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배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걸 정리를 혹시 개념 정리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복습하면서 개념서를 따로 개념 종이에다가 정리를 한다. 아무도 없죠. 되도록이면 해보세요. 느낌이 달라요. 내가 직접 이해한 대로 쓰는 것과 책에 쓰여 있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만 역시나 이것 또한 내 머릿속에서 정리된 걸 설명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정리가 깔끔하고 딱 좋은 것 같아, 간단하고 그럼 뭐 갖다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되면 그거대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만큼까지 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375번. 유형 1번입니다. fx가 증가하는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는 다 증가한답니다. 됐어요? 그러면 언제 0보다 커지는지, 미분계수가 언제 0보다 커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6x 더하기 9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으로 묶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야.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서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2라고 3에서 교점이 돼요. 됐습니까? 증가하려면, 올라가려면 미분계수의 값이, 도함수 값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지. x축보다 위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 380번. 자,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도록 한답니다. 그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도함수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작아야지. 이해돼요? 그래서 미분계수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x 제곱 2ax a제곱 마이너스 4a 얘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0보다 무조건 작거나 0이랑 같은 한순간만 허락된다라는 거야. 0 위로 올라오면 안 되더라.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없거나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계산해 보니까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놓고 부등식을 풀자. 16A의 제곱 마이너스 48A가 0보다 작거나 같아. 16으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는 0에서부터 3까지. 자, 혹시 여기 2차 부등식 잘 안 된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넘어가도 됩니까? 네.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되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다음 386. 요게 1하고 2 사이에서 증가하도록 한답니다. 그럼 1하고 2 사이에서 증가해야 된대. 쟤를 미분해 봅시다. 왜? 증가인지 감소인지 확인하려면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f'x 도함수를 먼저 찾아봐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최고차항이 음수다. 그죠? 그럼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애가 있을 거고 증가하는 애가 1하고 2 사이에서 증가해야 된대. 그러면 봐봐.
여기 X축이 있을 때 꼭 여기가 1이고 꼭 여기가 2여야 돼요? 그건 관계없지. 그냥 1하고 2 사이에서 증가만 하면 돼요. 1이 어디 있고 2가 어디 있든지 간에 두 근 사이에 1하고 2만 존재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근의 분리 기억나요? 근의 분리? 근의 분리 기억 안 나요?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건 근의 위치를 나타내는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1보다 작은 근 하나, 2보다 큰 근 하나라는 뜻이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근의 분리를 할 때 항상 따라오는 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야.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건 함수값. 그 다음에 두근의 합. 그 다음에 두근의 곱. 그 다음에 판별식. 얘네들을 가지고 가장 많이 풀어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요 네 가지를 사용해서 풀어내는데 이 중에 필요한 건 누구냐면 지금 요 문제에서는 얘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필요해? 함수값이 필요합니다. 어떤 함수값이냐면 항상 근의 분리를 할 때도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에 대한 함수값이야. 1하고 2가 주어졌죠. 여기 1부터 2까지라고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1일 때, 2일 때 함수값, 누구의 함수값이냐? 도함수의 함수값을 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F'1이라고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F'2라고 했을 때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꼭 클 필요는 없어요. 왜? 여기 어차피 1이 안 되지, 포함이. 맞아요? 여기 이미 1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1의 값이 0이 되든 0보다 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었다. F'1은 뭐예요? A 이렇게 나오고 2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니까 A 마이너스 6 나오나? 됐습니까?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 A는 6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누구예요?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6이더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좀 쉬었다가 마저 진행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389번입니다. F'X의 그림이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잘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F'X는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X축을 기준으로 잡고 그거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기준으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2에서 아니네. 저게 마이너스 2가 아닌데? 어디야? 뭐 어딘지 몰라요. 아무튼 저기서부터 0 약간 오른쪽까지 그 다음에 2보다 오른쪽 어딘가에서부터 더 오른쪽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건 여기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파란색? 얘는 좀 구분이 되나?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나눠져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보자. 파란색인 부분은 감소하는 거고 보라색인 부분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그쪽은 전부 다 뭐야? 감소예요. 감소. 0보다 작은 쪽에 있잖아.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소한다. 틀렸다.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요 사이에선 증가한다? 중간 어디쯤부터는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2부터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틀렸다. 마이너스 1부터 0에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다 양수죠. 그럼 얘는 증가해야지. 감소가 아니라. 0에서 1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보면 내려가긴 얘 그래프가 내려가는 거지 요게 양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 어디쯤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다 감소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 1부터 2 사이는 다 음수예요.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죠? f'x가 음수란 얘기야. 그럼 이 부분에서는 감소해야 맞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따지는 거예요. 알겠지? 자, 넘어가 봅시다. 392번입니다.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 극대극소를 찾아봐라 라고 했어요. 아까 첫 번째로 뭐 하라 그랬어요? 미분계수가 0 되는 걸 찾으라 그랬어요. 6x 12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요 그래프를 보면 요렇게 생겨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야. 요거 이해돼요? 그럼 이 부분에서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냐? 극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요 지점이 극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극대값이라고 하면 얘는 f-2가 되는 거고 극소값이라고 하면 f1이 되는 거예요. 저 fx라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야 극대가 나오는 거고 1을 집어넣으면 극소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2를 대입해보면 16, 12, 24 플러스 4 5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구나. 잘못했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플러스 24 플러스 36 37 21 맞니? 그 다음 1을 대입하면 2 더하기 3 6 마이너스 6 나오네요. 이해됐어요? 함수값이에요. 그냥 함수값을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극점에서의 함수값을.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둘이 더하면 15가 되겠네요. 됐죠? 자, 397번.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7을 가질 때 극소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저 fx가 주어졌는데 잘 보면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fx가 지금 무슨 함수냐라고 물어보면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는 극대값에서 미분계수가 0이 나옵니다. 이해돼요? 마찬가지 극소값에서도 미분계수가 0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f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면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미분해 봅니다.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9, 6 얼마야? 9에다가 플러스 a 한 게 0 나온대요. 9 플러스 a가 0이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가 되더라 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이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이 아니라 그냥 f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 7이 나와야 돼요. 요거 이해됩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9를 집어넣고 써보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됐니? b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나? 4 5 아니지? 2가 나와야지. 그냥 2 이렇게 나와야지. 됐어요? 맞지? 됐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 B는 2야. 자, 뭘 찾으래? 극소값을 찾으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럼 요걸 다시 쓰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돼 있는 거고,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얘가 극대야. 그럼 얘는 뭐겠어? 극소가 돼요. 쭉 해보면 알겠지만 3차식 미분에서 근이 두 개가 나오면 하나는 극대, 하나는 극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알겠죠? 그래서 얘가 극대, 얘가 극소. 그럼 뭘 찾아야 돼? F3 찾아야 돼. 얘는 2예요. 3 찾으면 27에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27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25가 나오더라. 극소값은 마이너스 25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이번에는 404번. 무려 수능 기출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봤을 때는 한 8번쯤 문제 같아요. 8번에 나왔을 법한 문제입니다. 8번. 어렵지 않은, 9번. 참. 8번이 아니라. 9번이면 4점 문제예요, 4점 문제. 4점 하나 맞추면 등급이 바뀌어요. 이제 등급 하나 올리는 거야. 자, fx와 gx가 모두 실수 x에 대하여 요걸 만족시킨다. gx가 1에서 극소값 24를 가질 때라는 것만 가지고 뭘 알 수 있냐? 첫 번째, g'1은 0이 돼야 되고, 두 번째, g1은 24가 나와야 돼요. 됐니? 미분해 봅시다.
G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보면, 자, 이거 무슨 미분이야? 곱의 미분이죠. 그래서 앞에 거 먼저 미분. 3x 제곱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요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제 여기다가 1 넣으면 0 나온대요. 1을 넣어봐. 1 넣었더니 3 곱하기 F1 더하기 3 곱하기 F 프라임 1. 얘가 0이야. 따라서 F1 더하기 F 프라임 1은 0이다. 두 번째, G1은 24래요. G에 1은 하고 구해보니까 저기다 1 넣으면 3 곱하기 F1 나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24라고 했으니까 F1은 얼마예요? 8 나오고 F'1은 마이너스 8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에서 마이너스 8을 빼면 16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410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함수 fx가 극대인 x의 개수를 m, 극소인 x의 개수를 n이라고 할 때 n-n. 극대점이라고 하면 극대라고 하고 극소라고 했잖아. 그럼 보세요. 극대는 f'x가 뭐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올라가다 내려가야 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을 찾아야 되고. 이해됩니까? 두 번째, 극소는 f'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자, 0이 되는 부분, 0이 되는 부분, 0이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하는데 얘는 일부러 표시를 안 했어요. 접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알겠니? 미분계수가 접하는 애는 감소, 멈췄다, 감소. 계속 감소하는 애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 보자. 여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여기 극대, 여기도 극대, 국대 아니고 극대. 그 다음 없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극소, 여기도 극소. 두 개씩 있네요. 그래서 0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아, 이번에 시험을 내가 냈어요. 이번 주 목요일 거. 좀 어려울 거예요. 막 되게 어렵진 않은데 몇 개가 조금 어려워요. 몇 개가. 3개? 나머지는 할만해요. 유형별 문제이기도 하고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이라 숙제만 잘 하더라도 한 80은 나오지 않, 70? 그래도 7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되도록이면 좀 기본 위주로 해서 냈습니다. 앞에는 조금 기본 문제들이고 뒤로 가면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 그렇게 문제를 냈으니까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일단
도함수의 활용, 요 앞에까지만 냈어요. 왜냐면 오늘 이거 진도 나가고, 내일 또 진도 나가고 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시험 볼 정도의 수준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도함수 활용 1 정도까지만 냈습니다. 그리고 뒤에 대수, 사인 코사인 법칙 나갔다면서 그거 냈어요. 난이도가 막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는 안 냈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하나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공식 알고 있고 어떤 모양에서 찾는 건지만 대충 파악하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뭐 매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네, 나름대로 좀 내긴 했는데 그래도 또 이 와중에 난이도 또 있는 것도 있어야 푸는 맛이 나지. 그죠? 너무 쉬운 것만 내면 재미없잖아. 그치? 자, 415번. fx가 도함수의 그래프, fx의 도함수의 그래프래요. 도함수. 됐죠? 자, 봐봐. 0일 때 뭐야? fx 그래프 개형이래요. 0일 때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얘가 뭐냐면 극소예요. 요 순간에는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지만 아무튼 선생님 쓰는 필기는 안 따라 써도 돼요. 그냥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극소야. 그럼 얘도 내려가다가 여기 0에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반대로 0에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간다. 그리고 2일 때 순간적으로 0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계속 올라간다. 다 안 되고 얘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네. 우리 지금 수학의 바이블 보는 거 맞지? 이상하게 네, 어제 선생님이 고2 단과를 했는데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오네요. 유형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이런 고정된 유형은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준비할 때 물론 다 이제 1년 정도 해봤으니까 1년 반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 그다음 부교재 여기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시험 대비할 때는 그거를 조금 숫자를 바꾸든 변형을 하든 약간의 변화를 주던 간에 그걸 가지고 좀 반복해서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목동고 있습니까 여기? 목동고 없어요? 없으면 됐어요. 아니 목동고가 매년 한 10몇 년 전에도 그랬고 매년 어떤 프린트를 하나 줘요. 프린트물을 이렇게 주는데 그 프린트 있어 누가? 너 목동고야? 프린트 주지. 매년 줘요. 매번 줍니다. 그 프린트만 한 17번 정도 풀잖아? 그럼 70점은 나와요. 그것만 디립다 풀어도 70점까지 나옵니다. 그 프린트에서 다 내요. 근데 문제는 프린트의 문제 난이도가 수능에서 말하는 어려운 4점짜리 난이도들이에요.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옥 같은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하나 푸는데 거의 막 2시간 걸리고 막 이래요. 그걸 17번 푼다는 건 온 모든 우주의 기운을 다 거기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화이팅! 네. 봅시다.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때 A, B, C, D의 부호를 결정해라.
그럼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써봐야 돼요. 쓸 수 있는 건. 먼저 A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A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냐? 그래프 개형이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오른쪽 위를 향하면 A의 부호, 최고차항의 계수는 양수. 오른쪽 아래쪽을 이렇게 향한다?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의 부호는 일단 양수야. 그죠? 두 번째, B의 부호는 몰라요. 저 fx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건 d. 요 d. 뭘로 판단하냐? f0을 보면 그 값이 d가 나옵니다. 그쵸? x에다 0을 넣었다는 건 y 절편을 보겠다는 거예요. y축하고의 교점, 여기 있다. 맞아요. 교점이 여기 있어. 0보다 크네요. 그럼 1번. 네. 이렇게 하고 확신이 있으면 저렇게 하고 넘어가도 돼요. B가 아니라 D죠. 영어를 못해도 문제가 되네요. 네. D가 0보다 크답니다. 이제 나머지 B, C인데 B는 0보다 작대요. 쳐졌지? 뭐만 구분하면 돼? C만 구분하면 돼. 됐어요? 얘를 미분해 봅니다. 얘를 미분하면 F'X는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에서 0이 됩니다. 요렇게 돼요. 맞습니까? 됐죠? 여기가 Y축이야. 그럼 미분해보면 3AX의 제곱 2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C는 뭘로 찾을까? F' 0을 보고 찾습니다. 0이 0보다 크네. 어쨌든 0일 때 증가하는 애잖아. 그럼 얘가 0보다 커요. 오, 그럼 둘 중에 위에 거. 2번이네. 네, 영어를 못해도 문제가 됩니다. 영어를 잘해야 돼요. 네. 됐죠? 다음. 425번. fx가 극값을 갖도록 한대요.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 그럼 f'x를 살펴보면 2차식이에요. 그치? 잘 봐. 1번, 2번, 3번 중에 극값을 갖는 애는 몇 번? 1번, 2번, 3번이야. 1, 2, 3번 중에 누구예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극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럼 뭔 얘기야? 얘가 극값을, fx가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 2차식인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실수가 두 개인 근이 실수 두 개가 나와야 된다니. 이해돼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교점이 두 개가 생기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해봐요. 미분했더니 f'x는 3x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가 나오는 거고, 요거의 판별식이 0보다 어디 갔어?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4a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a제곱 마이너스 4a 얘가 0보다 커야 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전개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8a가 0보다 크다. 양변 마이너스 8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6a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0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됐지? 정수 a의 개수는 1, 2, 3, 4, 5, 5개가 되네요. 6이 되면 얘가 돼요. 0이 돼도 얘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다음 248번 fx가 1에서부터 4까지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한대요. 이것 또한 근의 분리죠. 저 fx가 지금 3차식이에요. 그치? 그러면 쟤를 미분을 하면 2차식이 등장을 할 거고 f'x라는 애가 2차식이야. 이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뭐냐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극대. 이쪽은 극소. 그죠? 극대 극소가 1하고 4 사이에서 다 있어야 된대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어야 되고 여기 어딘가에 4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러면 얘도 역시나 근의 분리예요. 일단 첫 번째 요거의 함수값이라서 그냥 f'1이라고 쓴 거예요. 얘는 0보다 커야 돼. 두 번째 f'4도 0보다는 커야 되는데 자 여기 1하고 4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예전에 선생님이 열린 구간이라서 포함이 안 된다고 했죠? 얘는 포함이 안 돼. 그럼 얘네는 0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내 말 이해됩니까? 잠깐만. 아니지. 미안. 얘가 만약에 자 얘가 0이 됐다고 치자. 그럼 1일 때가 극대값이지. 맞아요? 1일 때가 극대값인데 그 1이 여기 포함이 돼요? 안 돼요. 극대값이 이 안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0이 되면 안 돼요. 0보다 커야 돼. 그래야 약간 오른쪽으로 갔을 때 0이 되니까. 그래야 포함이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f'x의 판별식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 수도 있냐 요런 애가 등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극대극소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X축에 지나는 애가 2개는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두 조건을 일단 만족하면 돼요 라는 소리입니다. 요것만 요 3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다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를 도함수를 한번 구해봐요. 도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이걸 갖고 부등식을 쓸 건데 f'1이라고 하면 a 마이너스 3 f'4라고 하면 a 이렇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a-3이 0보다 크고 a는 3보다 크고 a가 0보다 크다. a는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a는 4보다는 작다.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요. 세 개라 헷갈리면 수직선에다가 표시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3보다 크대. 그 다음 0보다 크대. 그 다음 4보다 작대요. 주황색, 파란색, 보라색이 모두 다 머리 위에 있는 애가 3에서 4까지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3에서 4까지다. 이렇게 찾아요. 됐죠? 좋습니다. 431번. fx가 4차식인데 극대값을 갖는답니다. 자,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빠르게 잡아야 되는데,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보통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면 4가지 정도로 그려져요. 4가지. 첫 번째는 일반적인 4차 함수. 두 번째는 좀 일반적이지가 않겠죠. 요렇게 생기는 극값이 하나만 있는 경우. 이번엔 반대쪽으로 있는 경우.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요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는 요렇게 4가지 경우예요. 그럼 이 4가지 중에 최고 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런 4가지 그림 중에 하나가 나올 건데 극대값이 존재하는 애는 첫 번째 말고는 없죠. 얘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극대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이렇게 생긴 애고 극소, 극대, 극소 했을 때 몇 개 나와요? 총 3개가 나오죠. 그럼 이걸 다시 생각하면 f'x가 0이 되는 애가 x가 몇 개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미분했을 때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서로 다른 실근 3개를 갖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게 지금은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는 거고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보자마자 미분했을 때 근이 3개다라고 바로 딱 하고 떠올라야 돼요. 그 정도까지 하려면 문제를 꽤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도 꽤 풀어보고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접해봐야 아, 당연히 그렇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보면 여러분 대학생 과외 해본 적 있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나중에라도 뭐 기회가 되면 하긴 하겠지만 대학생 과외를 했을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학생들은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걸 이해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본인도 그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이런 게 그런 예 중에 하나예요. 이러면 당연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애가 3개 나와야지. 그럼 물어봐. 왜죠? 당연한 얘기잖아. 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력이 있는 학원 선생님과 과외, 대학생 과외의 차이가 그거야. 그 친구들은 싱싱해. 바로 얼마 전까지 수능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에 잘 짜여져 있어요. 모든 구조가. 근데 아직 여러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수능 볼 게 아니잖아. 엊그제 수능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초반에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 순서들이 다 있는데 그 과정 다 생략하고 그냥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넘어가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때부터는. 그래서 대학생 과외를 하더라도 혹시나 알아보게 되면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을 쓰세요. 단 1년이라도. 해본 사람. 처음 한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처음 하면 일단 자료도 없고, 자료도 자료지만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자, 미분계수를 구해봅시다. 미분하면 3x의 세제곱, 12x 제곱, 6ax. 얘가 실근이 3개가 나와야 돼요. 3x로 딱 묶어냅니다. 3x 해놓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a. 여기까지 이해됐죠? 됐죠? 자, 서로 다른 실근 몇 개 나와야 된다 그랬지? 3개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이미 하나는 눈에 보입니다. 그죠? 얘가 중복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중복 안 돼요. 그래서 a라는 값이 0을 갖는 순간 중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0은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두 번째,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어쨌든 부등식으로 풀 텐데 부등식에 0이 포함이 되면 지워버리면 그만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봅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실근 2개니까. 그래서 a 값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가 2보다 작아. 근데 0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는 거야? 자, 여기 보면 뭐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에서 감마 사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갖고 보자. A라는 애는 0에서 2 사이거나 아니면 아예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2보다 작은 애 중에 0만 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0인 거고 얘가 0에서 2 사이가 되는 거고.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네, 434번. 요게 유형 몇 번이에요? 14번? 15, 16, 14, 15, 16. 네. 일단 요번 시간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16번까지 있을걸요? 아마? 그지?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F1은 0이고 F4는 0이야. 우리가 고1 때 뭐 배웠어요? 요 시기 때, 요 시기가 아니구나. 훨씬 더 앞 시기구나. 1학기 때 인수정리라는 걸 배우죠? 네, 이걸 가지고 fx라는 애가 x-1이라는 인수와 x-4라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고차항 개수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뒤에는 1차식인데 개수가 1인 거.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면 3차식이고 저 인수가 들어있고 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1에서 극값을 갖는다. F'1은 얼마? 0이 돼야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 fx는 x-1의 제곱에 x-4 이렇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fa가 0이고 f'a가 0이면 fx는 x-a의 n제곱 gx 이렇게 되는데 이때 n은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보통 이런 경우는 제곱인 경우가 가장 많아요. 문제에서 보다 보면 제가 제곱이 돼야 되는구나가 가장 많고 난이도가 확 올라가면 그때 막 4차가 됐다 3차가 됐다 막 그래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지나서 시험 보기 전이나 이럴 때 좀 난이도가 높은 애들을 풀다 보면 나오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걸 건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 대부분 이런 조건이 나오면 왜 이러지? 이런 조건이 나오면 x-a의 제곱을 무조건 인수로 갖게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f1이 0이고 f'1이 0이기 때문에 x-1의 제곱을 갖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1차 하나밖에 안 남았죠? 걔가 합쳐질 수밖에 없어요. x-4가 갑자기 바뀔 수는 없으니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요걸 직접 미분해 보시면 알아요. 미분을 했는데도 x-1이라는 인수를 가지려면 최소한 제곱은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보니까 1, 4 1일 때 0이고 4일 때 얼마인지 모르네? 그럼 x축을 그리면 안 되지. 자,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1일 때고 여기가 이 미친놈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에요. fx의 근이 1하고 4잖아. 근데 1에서 접하고 4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그 값이 어디인지 궁금하다.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찍어봐. 자연수예요. 3? 한번 볼까? 미분해보세요.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요거 미분해보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해서 x-1로 이렇게 묶여요. 그래서 얘가 미분했을 때도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는 2x-8 더하기 x-1 해서 3x-9야. 오, 뭐야? 3이죠? 잘 봐. 요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3차식이 이렇게 있을 때 혹시 이거 알고서 대답한 거니? 여기 있는 접선, 여기 있는 극대점에서 접선을 긋잖아. 그럼 여기 있는 극소점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대 여기가 무조건 2대 1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긋잖아. 밑에다 그으면 여기까지 기준을 잡았을 때 2대 1이 무조건 나오게 돼요. 알아두면 편합니다. 여기 전체 길이가 3이니까 여기서 이만큼만 오면 돼서 얘가 3이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실제로 이렇게 식을 x-알파 제곱 x-베타라고 놓고 미분해서 0 되는 애 하나를 더 찾아보면 곧 내분점이 나오게 돼요. 내분점. 2대1 내분점이 등장을 합니다.
별로 안 궁금하구나.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선생님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해봐요. 진짜로. fx를 x-알파의 제곱 x-베타라고 놓고 풀기 시작합니다. 그걸 한 번 더 미분을 해요. 그렇게 일일이 다 찾아. 그랬을 때 그 나오는 그 값을 잊지를 못해요. 잘 안 잊어버려요. 한번 해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면 좋을 텐데, 안 궁금하면 뭐 어쩌겠어요. 다음. 그래서 3 집어넣으면 극소값 나옵니다. 아까 거는 4 나오나? 네, 아무튼 444 이런 숫자가 영 좋지 않은데 444 구간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아까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게 구간의 양 끝값, 그 다음 두 번째 구간 안에 극값 찾으라고 했습니다. 됐죠? 먼저 구간의 양 끝값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고 0 넣고 두 가지를 구해요. f-2라고 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플러스 18 더하기 6. 맞지? 맞아.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에 24, 그럼 4 나오나? 이렇게 되는 거고. f0은 6이에요. 이제 미분을 해서 극값을 찾습니다.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고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 된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3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3하고 마이너스 1인데 그죠? 3하고 마이너스 1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 함수값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을 찾습니다. 갖다 넣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6 얼마야? 4, 2, 11. 자, 이제 비교하는 숫자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4, 6, 11 최대, 최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더하면 15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야, 한 문제 남았지? 애매하네. 자, 이따가 요거 마무리하고 뒤에 또 개념 진도 나갈게요. 알았지? 네, 이따가 봅시다.